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어제 오전까지 가뭄에 좀 단비가 내렸는데요. 사흘 사이에 영동지막에는 한 200mm의 큰 비가 내렸고요. 또 가뭄이 가장 심했던 이 중부 내륙 지방에는 60mm의 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좀 이렇게 가뭄 속에 내린 반비, 바로 좀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가뭄일 때 용수 가격이 1mm당 7억 원의 가치가 나오고요. 또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는 무려 2,300억 원. 그리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또 가뭄으로부터 벗어난 가치가 7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좀 돈이 쏟아진 느낌인데요. 오늘 같은 시장 좀 흐름이 좋지 못했죠. 희망이 되는 좀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코스피의 2,000선이 붕괴가 됐어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요. 네, 코스피도 급락하고 코스닥도 네. 급락했죠. 그래서 거의 코스피 지수도 2030에서 2050에서 계속 한 달 정도 머무르다가 지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한 우리 OECD에서 이제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2.7%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심하게 좀 작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하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적인 악화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코스닥은 실적이 다음 주 마감되는데 실적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악재가 같이 한 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저도 이제 전망은 이제 명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락이고 12월은 반등이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2060을 강력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무장세죠. 바로 수급, 매크로, 그 다음에 실적도 안 좋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었어요.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초까지, 그 다음부터 다음 주 중순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지 않겠나.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의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대 위주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변수들의 좀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이 양시장이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매매 잘 하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VIP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이요? 창원. 네,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네,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50 중반 넘었어요. 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네,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네. 네, 그래도 꽤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동안 수익을 보셨어요? 아니요, 아, 손해는 안 봤어요. 거래를 많이 안 하셨다고요? 손해는 많이 안 받고. 손해를 많이 못 보셨다고요? 네, 네. 손해를 안 보고 수익을 보셨구나. 수익도 아니고 그냥. 근데 요 근래에 좀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혹시 투자 규모는 그럼 어떻게 되세요? 투자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어느 정도 되시죠? 한 3천만 원 정도 네. 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럼 가장 좀 수익이 좋았을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수익률요 한 20%. 20% 정도? 네. 네. 그럼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렸어. 중기주로. 단기적으로 가다가 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시고 네, 물리신 매도 성향인 것 타이밍을 잘못 같은데. 잡아갖고, 예. 네. 혹시 그럼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선택을 하세요? 차트를 위주로 보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좀 저점에 있는 거. 차트를 보고 직접 매매를 하시는 거죠? 네, 저점에 있는 거를 보고. 급등에 있는 거. 예. 그럼 주로 이 저점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들려서 이 저점 매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급등하시는 종목들을 좋아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급등을 하실 때 올라갈 때 좀 잡는 편이세요? 아니면 급등하고 나서 내려올 때 잡는 편이세요? 내려올 때 잡죠. 내려올 때 잡으세요?
네. 그래서 물려서 중기로 가고 뭐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단기적인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매도 타이밍 정말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네.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또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급동주 단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걸 갖고 많이 물려갖고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지금 시청자님이랑 좀 대화를 했는데 가장 좀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본인은 이제 급등주를 하고 싶은데 네.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급등주를 다 매매하고 싶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주식 투자자는 다 급등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해서 하루라도 10% 30% 가는 거니까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 아주 행복하게 잘할 수 있죠. 적은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급등주 잡으면 숱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급등주를 좋아하지만 내가 급등주로 실력이 안 돼서 매매해서 손실을 별로 나 이익도 못 보고 손실도 못 보고 그냥 매매하다가 보면 세월이 잘 갑니다. 세월이 몇 년, 5년 이렇게 지나도 별로 수익을 못 보시죠. 그러면 급등주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내가 맞지 않으면 급등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급등주를 하면 계속 집중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정말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나이대도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50대 분들은 단기 매매 거의 20, 30대한테 집니다. 빠른 속도도 느리고요. 판단력도 느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해 보시니까 급등주를 하면서 저가에 사시려는 게 급등주가 됩니까? 급등주는 가는 걸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는 바로 하시려면 자신의 좀 투자 실력을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포기하시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그동안 수익 났던 거 종목 찾아보고 한 가지 그 수익 난 종목 위주의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테마주, 급등주 하고 싶으시면 정말 빠른 결단력, 신속한 결단력, 1, 2초 만에 결정 내서 바로 매수하고 바로 매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결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단력이 적어져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등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급등주를 단타를 매일매일 매매한다든지 며칠에 매매한다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금이 적으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벌고 하지만 자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이 3억이 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 급등주 하려면 종목의 수탕이 여러 개 종목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적은 돈이라도 복리의 어떤 개념 가지고 따박따박 벌어서 매년은 30%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가지고 최소한 1억 5천 원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30%만 벌어도 충분히 만족하신다 생각하고 매년 꾸준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급등주를 매매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만들고 급등주 하세요. 그거 만들기 전에 급등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이제 동방박사 최배운 전문가인 제가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그 기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하늘, 땅, 물불 매매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는 그걸 기준으로 차트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물불 매매 기법을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데요. 저 위에 박스권 상단에 있는 선이 이제 하늘색 선인데 그걸 하늘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선이 바로 땅선인데요. 그게 땅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조지표 스토캐스트 보면 위에 이제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가열권이 있는 게 불꽃이고요. 불이고 밑에 침체권이 있는 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 하늘선 이상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하늘선이 하늘색 이상성, 추세적으로 가는 주식 사야 돼요. 제가 이제 HTS로 한번 보여주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HTS를 한번 지금 같은 그림인데요.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하이닉스예요. 그럼 하이닉스를 매매하시면서 급등주를 한다면 하이닉스 매매는 언제 사시냐면 바로 하늘색 선을 돌파하는 여기가 급등이죠. 왜냐하면 3파동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 안착하고 나서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살 때죠. 그럼 이때 당시가 2013년도 9월입니다. 2013년도 9월에 매수 가격이 얼마에 사야 되냐면 결국 보시면 급등주의 매수 급소 구간은 바로 29,500원에 돌파할 때 그때 그냥 질러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52,000까지 갔죠. 바로 80%를
거의 반년 만에 80% 수익이 납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50% 먹기 쉽죠, 그죠? 한 번에도. 그러면 1년에 40, 50% 기본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야 되고, 매도 시점 보세요. 매도 시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네모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하늘색 선이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이 가격이 바로 48,000원이에요. 48,000원부터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 48,000원 이하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를 가지고. 그런데 48,000원 이하에서 이거 월봉입니다. 몇 프로 먹으려면 계속 내려온 주식을 사니까 계속 손실난. 지금 3만 원이에요. 그죠? 3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기법상으로 매도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제가 한번 이제 시청자분이 주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거 있죠. 그러면 한국정보 인정이다. 그럼 내가 급등주다. 그럼 뭐 매매할 때는 사는 시점이 정확히 있는 거죠. 갈 때 사야 되는 거 이렇게 갈 때. 갈 때라 사고. 자, 다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급등주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보세요. 급등주를 사실 때는 항상 어디서 사시냐면 초기 단계에서 여기서 사시든지 갈 때 계속 사면 돼요. 아무 때나 사면 돼요. 그죠? 하늘색 선 이상은 계속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크게 조정을 크게 한번 받고 이렇게 두 번 받았죠. 세 번째 받을 때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하늘선은 깨졌기 때문에 하늘색 선이. 그게 바로 단가가 이 한국정보인증은 어떤 경우든지 2015년 4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700원 이하로 갔을 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등주를 매매를 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주식 같이 하고 내려왔다고 싸다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급등주 매매는 가늘 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려온 주식을 저가라고 사시면 급등주 할 마음이 안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내려와서 쌀 때 사겠다 차트로 보고 그러신 분은 성장주, 가치주를 성장주를 쌀 때 사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많이 내려왔을 때 사는 거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급등주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약주를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유한량하면 하셔야죠. 급등주 중에 제일 최고 확실하고 실적 유한량이 아니라 한미약품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하늘색 이상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요. 가장 센 종목 급등주 중에 그런 것만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겁나서 따라잡기가 겁나다 그러면 급등주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장기 투자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성장주를 쌀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좀 갖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나요? 내일연마 네. 50%. 네, 8,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50%요. 네, 다음 일양약품 가지고 계시죠? 예, 5,750원에 40%. 네. 한국정보인증 16,000에 10%야. 네, 알겠습니다. 주식 그리고 100% 가지고 계신데요. 이 주로 급등의 성격 역시 갖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이 종목들도 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잡으신 건가요? 일양약품은 좀 밑에도 잡았다고 올라갈 때 못 팔고 다시 물타기 하고 그래갖고 57,500원. 6만 원대에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물타기 하고 57,500원이고요. 네. 내일연마는 처음부터 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8,050원에 샀어요. 원래 좀 많이 올라갔을 땐 잡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8,050원에 잡으신 거죠? 차트가 그럼 팽팽 한 번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양약품만 좀 수익 구간에 있으시고 제일연마와 또 한국정보인증은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네. 그럼 좀 전문가님이랑 함께 구체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면서 질문하실 건 또 질문하시고 정보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장도 안 좋고 해서 좀 불안하고 그러시죠. 근데 오늘 뭐 일양약품 올라가서 기분은 좋으시겠네, 그죠?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 이제 5년 정도 주식하셔서 뭐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매도 시점을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급등주를 좀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죠? 급등주를 하고 싶을 때는 차트를 먼저 배우셔야 되고요. 차트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기준을 맞게 여기선 사고 여기선 파는 그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을 정확히 배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등주를 할 때는 뭐 회사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자금이 적은 상태에서 적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적진 않은데 수익률이 매매하시다가 물리면 급등자가 물려서 있을 때 계속 갖고 있다가 또 기다릴 때 올라가고 나머지 또 적은 돈 한 30% 가지고 또 매매를 하고 이러다 보면 세월은 다 갑니다. 그죠? 세월이 간다는 얘기는 수익이 되면 좋은데 수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따박따박 매매를 하실 때 빨리 하시고 빨리 못한다 그러면 그 계좌에서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중장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이익 나면 쭉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하시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매매를 자주 하시면 시간도 보내기 좋고 시장을 보면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지금 궁금한 게 일항약품이시죠? 네, 매도 시점요. 매도 시점 벌써 파시려고요? 사가지고 본전인데 그죠? 그래서 예. 얼마까지 보고 사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한 10만 원 했는데 네. 낮췄어요. 언제 처음에 샀을 때가 언제 샀어요? 지금 한 4, 5개월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샀다가 물 타가지고 예, 이렇게 예. 된 거네, 그죠? 예. 그러면 7월 달에 급등했을 때 10만 원대 그 10만 2천 원 구경했었어요? 사고 내가 갖고 있다가? 그때 했는데 전문가가 네. 그때 팔지 말고 있으면 더 올라간다 이래갖고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못 팔라고 다시 근데 예,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급락했는데 계속 내리막. 그죠? 그러면 7월 하순경에 뭐 한 7만 7천 고가에 갔다가 다시 계속 내리막이었네, 그죠? 4만 원까지. 예. 그럼 일부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좀 물 타신 거죠? 10월인가? 예. 아, 그렇죠. 물 잘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전에 왔으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까지 갈까? 그것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항약품 먼저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월봉을 딱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 주식이 시작한 단가는 얼마냐면 여기죠. 그죠? 3만 원 내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주식이. 본격적인 상승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이 보면, 매수 시점은, 정확한 매수 시점은 이제 상한선이 28,500원, 하늘색 선 28,500원이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33,000까지 계속 사는 것이고요. 급등할 때도 물론 따라가도 되죠. 자, 그런데 거래가 여기서 실려버렸죠. 거래가 실려버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안 빠진가 잘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래가 이제 추세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급등했을 때 그러면 이때 사야 되는 거죠. 보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내려와서 물타가지고 이제 본전이에요. 그죠? 어쨌든 본전했으니까 잘 하신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이 얼마나 갈지 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저가 기준으로 보면 이 저가가 23,000원입니다. 자, 23,000원이고 여기 저가가 보시면 거의 22,000원이죠. 자, 22,000원이에요. 저가가. 그러면 자, 22,000원 곱하기 5를 하면 3을 하면 얼마죠? 67,000원이고요. 5를 하면 거의 11만 원 정도 되죠. 11만 원. 그러니까 5배 간 거예요. 주가가 7만 원대 오면 이 주식은 5배 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들고 계속 올라갔죠. 여기 4만 원에서 6만 원에 왔을 때. 그러면 보시면 7만 7천 원 내외 갔다가 잠깐 10만 2천까지 갔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11만 원의 최종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9만 원부터 11만 원 사이에 매도를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를 어떻게 진입할까? 일봉을 보면 딱 나옵니다. 자, 매도 가격이 이제 하늘색 선 깨지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늘색 선이 얼마나 하면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9만 하늘색 선 8만 원인데요. 79,800원인데 요걸 보시면 일봉을 보니까 근데 60분 봉 그 전에 나와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짧은 봉으로 보고 긴 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디서 파는지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 시점을 잡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트를 가지고 배우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상승하고 있죠. 근데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이 주식이. 박스권이죠. 자, 박스권이라는 것은 박스권 돌파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모멘텀 실적이 좋든지 새로운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해서 좋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음봉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 일단 매도를 한다. 그래서 매도가 좀 잘 여기서 꺾였죠. 그리고 자, 스토캐스틱이 매도 전환됐고요.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매도를 진입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수급도 보면 현 상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 사지도 않는 주식, 나만 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올리겠습니까? 이 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반등 시 일단 매도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보면 매도 구간은 현재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57,000원 정도만 지지되면 좀 더 가서 전고점인 최근의 고점 63,000원 돌파를 하면 계속 놔두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입니다. 돌파를 하면 73,0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돌파를 못하면 한 63,000원 가다 못 가면 이제 다시 그때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라.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81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왔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18% 증가됐고요. 실적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5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이게 1000% 이렇게 증가됐는데 퍼센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2, 3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5억이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신장, 중국 법인의 백신에서 매출 신장이 일어나고 있고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 다음에 내수 처방도 견조하게 상태고요. 그래서 특히 독감 매출 백신도 또한 매출이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백혈병 치료제라든지 1차 치료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증가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의 예상 실적을 봤을 때 PER이 55배예요. PBR 5배, ROE 10%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평가 좀 제약주가 좋다 하더라도 내년 2017년도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된 상태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좀 나오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을 좀 새로운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종목도 그런 거 좀 사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주를 좋아하시면서 가고 싶은데 내려와서 물 타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빨리 갈 때 같이 따라 사시고 기준선을 했다 60분 봉이 깨지면 2, 3일 동안 못 기다리신 분들은 60분 봉이 아주 중요합니다. 60분 봉이 하늘색 박스권 상단이 깨진다면 일단은 파시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 포인트예요. 급등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은 다행히 52,000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다행히 요즘 이렇게 오늘 종목들이 코롱생명과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침에 많이 내려가다가 끝판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보니까 60분봉을 딱 보니까 목표가입니다. 2, 3일 동안 중요한 목표가예요. 자, 65,500원입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 찍고 못 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는데 그때 65,500원에서 다시 내려가면 기준 지지선입니다. 반드시 지지선은 57,000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 이제 제일연마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연마는 지금 올해 갖고 계신 거죠, 그죠?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요? 한 달밖에 안 되셨군요. 예, 지난번에 그러면 내려갔다가 9월 달에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샀어요. 내려왔을 때 사신 거죠? 네, 네. 앞으로는 급등한 주식이 한두 달 안에 급등했던 주식 있잖아요. 내려오면 절대로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급등했다가 내려왔을 때 사시면 벌써 한 번 시세가 끝난 상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100% 물립니다, 거의. 그리고 과거에 올해 7월 달에 15,000까지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달 급등했다는 건 AS처럼 세력들이 팔고 나온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면 여기에 급등했죠, 그죠? 모자에 급등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급등하면 이게 진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거래가 적게 실렸어. 여기 거래보다 여기 적게 실렸다는 힘이 적다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AS 사후의 어떤 모판산 팔기하게 잠깐 올린 거죠. 어떤 재료 테마의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세력이 나온 거예요. 벌써 여기서. 물론 뭐 작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들어갔던 선도 투자자들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 것을 그 이후에 한 달 10월 달에 여기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단가가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올라가네? 안 갑니다. 거래가 안 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의 기본은 반드시 아셔야만 급등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트 상태도 그렇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다 깨졌습니다. 그죠? 22평선 이하에 놀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끝났죠. 그런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7,000원 되니까 기술적 반등할 때 저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하면 이 회사 자체가 조선사나
아니면 이제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데 연말 지석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 219억이고 영업이익 14억인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조선이, 그죠? 그러니까 자체의 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실적 보면 쉽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만 테마나 단기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정답이다. 지금 10월 달에 사가지고 올라간 주식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게 사도 10%는 기본 먹었어요. 리스크도 없이, 그죠? 뭐 부품주도. 그렇듯이 시장에 맞는 주식을 그 시대, 그때 맞는 주식을 빨리빨리 좀 따라가시고요. 이렇게 소외된 주식을 사지 말아라. 가장 안 좋은 게 그렇습니다. 이거 장기 성장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할 수도 없는 종목이고 성장도 안 되는 주식. 전방산 조선주 성장 안 되니까 경기 민감주나 관련된 주식을 중장기로 물려서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손절하고 나오시는 본전은 지켜야 되고요. 성장주라면 모릅니다. 뭐 중국에 수출한다든지 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뭐 그다음에 종목은 이제 자, 한국 정보 인정이죠. 정보 인정은 언제 사셨어요? 그 전에 사셨죠? 예, 요 근래에. 아, 그래서 물 좀 타신 거예요? 최근에? 아니요, 그냥 바로 들어갔어. 아, 바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16,000원 정도 단가면, 근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네, 그거는. 왜 또 10% 산 거 또 한 30% 물렸어요? 그죠? 단기로 빨리 나오시지. 많이 싸다고 또 사셨죠, 그죠? 내려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기, 안 올라가면 빨리 파셔야지. 올라간다 그래도. 그러니까. 남들 얘기 듣지 마시고, 올라간다 그래도 안 올라가면 빨리 본전에서 파셔야지.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안 좋은 게 제일연마랑 정보 인증 똑같은 매매 패턴인 거예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고치시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똑같아요, 지금. 지금 20% 벌으셨다, 그죠? 5년 동안, 그죠? 앞으로 5년 동안 20%밖에 못 벌어요. 그게 정상적인 객관적인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는 갈 때 있잖아요. 주봉이 우상향 딱 되면 주봉이 돌아서면 그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보인증도 뭐 공인인증 서비스 우리나라 이제 1위 업체고 회사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삼성페이 생체인식에 삼성페이 또 수혜주고요. 생체인식이라는 것은 뭐 보안 관련 뭐 지문뿐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삼성페이 관련된 수혜주예요. 그 수혜주가 9월 달에 8월 달에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공인인증서 제도도 뭐 없애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현재 상태는 뭐 생체인식 쪽이 좋기 때문에 좋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시면 주봉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는. 주봉이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에 제가 보는 기법에 보시면 10월 달에 다 꺾였어요. 이게 10월 12일 날 그 주간에 하늘색 주봉으로 보면 16,000원이에요. 16,000원 정도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꺾일 때 사신 거예요. 싸다고. 바로 꺾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야 돼, 주식을. 그 많은 주식 2,000개나 있는데 우리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사세요. 올라갈 때 사시면 되는데 왜 내려오는 주식을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그죠?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이것만 고치세요. 올라갈 때 양봉이 갈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요렇게 가다가 음봉이 발생 안 하면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음봉이 발생하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양봉 들면 또 다시 사고 그러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꼭 보시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도 쉽지 않다 이거는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3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굳이 팔 필요 없이 반등을 좀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내년 1, 2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월 동안 이제 한 30% 정도 회복은보다도 저는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이런 종목은 일단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12,000원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보고 매매를 하시고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중심선 밑에 있죠. 근데 시세는 끝난 상태죠. 그래서 올라가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만 보면 지금부터 12,0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물론 행보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시간은 걸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그때 항상 가장 나쁜 것은 막 한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나는 안 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보고 있다가
이제 내려와요. 이제 사야지. 이거 다 실패합니다. 100%. 개인 투자자 가장 잘한 게 그건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처음에 좋다 그럴 때 초기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뭐 정시타프부터 LG 그룹을 보시라 그러면 지난주에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면 계속 들고 가고 이익났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주를 제가 7월 하순부터 8월에 계속 좋다 그래서 그죠. 그럼 그때 사가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죠. 매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향한 거 초기에 잡기 때문에 그러면 늘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뭐 100%, 200% 이렇게 수익 나실 겁니다. 천천히 다시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연마 기술적 반등 네? 몇 가지 제일 연마요. 내일요? 제일 연마 기술적 반등이 제일 얼마까지 연마. 갈까요? 제일 연마는 예. 자, 목표가를 사실은 지금이라도 8,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1,000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파셔서 다른 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업황도 개선된다면 들고 있어도 됩니다. 10%, 20% 깨져, 평가손 나도. 그런데 오히려 만약 저는 제일 연마를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뭐 반등을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충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급등주 매매하실 때는 좀 올라갈 때 초기 단계에 매수하시는 걸 권유하셨고요. 저점 매수를 원하실 때는 급등주보다는 좀 성장주를 찾아서 매수하시는 거를 권유하셨습니다. 일양약품 네. 목표가가 6만 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일 연마는 좀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셨고요. 한국정보인증은 홀딩 내년 상반기까지 좀 반등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표가가 1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저 급등주 매매하실 때는 이제 내려올 때 잡으지 마시고 또 올라갈 때 좀 초기 단계에 잘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카스님이 컴투스 지금 진단 요청하셨고요. 또 KH 바텍, 또 아이마켓 코리아, 또 에로티 베큐um, 썬데이토즈 등 이런 종목 진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들은요 선별해서요 해외 선물 보고 나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